자, 이제는 논리적 이해입니다. 그죠? 논리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쌤이 한번 앞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우리가 이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패러그래프죠, 그죠? 분명히 선생님이 이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게 한 단락인데, 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한 단락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자, 주제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 주제문 속에는 화제와 그 다음 핵심어,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메인 아이디어라고 그러지, 그지? 그럼 분명히 한 개의 주제문에 그 다음 문장을 이 주제를 뭐 해주는? 부연하는 문장이 와야 돼. 우리 그걸 supporting sentence라고 합니다. 부연문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부연문이 예를 들어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 자, 네 개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부연문 네 개의 주제문 하나, 가장 보편적인 거죠. 대체? 그러면 수능에서는 이 문제의 유형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찾거나 또는 화제나 핵심을 찾는 유형이 있었어.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제를 물어보고 제목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지나 주장, 그죠? 요지나 주장을 물어보고 그 다음 요약. 자, 요약도 결국은 주제문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금방 했던 지칭 추론, 대명사 그죠? 즉 화제가 누군지를 묻잖아. 그러면 이러한 유형들은 이 부연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화제나 핵심을 추론하는 역할을 물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 이게 배, 이게 복숭아, 이게 포도였다. 맞지? 그럼 사과, 배, 복숭아, 포도를 하위 개념이라 한다면, 자, 이 네 개의 상위 개념이 뭐지? 과일이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일을 찾아낼 수 있는 추론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이 유형을 가지고 물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때는 이 부연문의 100%의 정확한 해석보다는 이 부연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가 어느 정도 레벨의 하위적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잘 찾아야만이 결국 답을 찾아내. 나중에 빈칸도 연결이 됩니다. 빈칸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였다면, 이제 논리적 추론은 뭐냐? 자, 논리적 추론은 이겁니다. 주제, 제목, 요지 할 때 이 주제는 줍니다. 쉽게 말하면 topic sentence는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주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연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자, 부연문을 가지고 묻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주제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말이겠죠. 그럼 이 부연문을 논리적 순서로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원래 있던 이 하나의 부연문을 지문 위에 올려놨겠지.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거기 부연하는데 각 아주 전후의 흐름이, 그죠? 전후의 흐름이 일치할 수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유형. 그 다음에 이 주제문에 대한 설명이 전혀 근거가 없죠.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이게 복숭아야. 근데 이게 돼지로 돼 있다. 그죠? 사과, 배, 돼지, 포도야. 그럼 뭔가 뉘앙스가 오지. 돼지하고 과일하고 관계가 없잖아. 무슨 말이야? 흐름하고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 됐지? 또 하나가, 자, 문장 전체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휘 추론해 보면 다음 제시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걸 골라라 하잖아, 그지? 그것도 사실은 전후 흐름에 안 맞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어휘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은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주제는 이미 주고, 알겠어? 주제는 주고
그 주제를 부연하는 문장, 그걸 얼만큼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알겠어?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쌤이 얘기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단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락 구성의 3단 요소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통일성이야. 유니티. 통일성을 갖춰라. 이 말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돼야지 사과, 배, 돼지, 포도가 되면 안 돼. 이 통일성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었고, 두 번째가, 자, 우리가 보통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연결할 때는 논리적 흐름이 돼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오전을 설명했다. 자,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가야 되겠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가야 될까 이가. 어제 했다가 내일 했다가 오늘 했다, 이렇게 글이 흐르지 않잖아. 시간적 흐름이나 공간적 흐름이나 사건의 흐름이나 모든 것은 흐름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자, 일관성을 갖춰라 라고 하거든. 따라서 coherence라고 하는 일관성을 가지고서 순서를 한번 배열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이제 이 문장을 집어넣는 거야. 자, 앞 문장과 뒷 문장 사이에서 cohesion이라고 해서 얼마나 응집이 잘 되느냐, 응집성을 얘기하거든. 응집. 이거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 이 세 가지를 물었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주제를 찾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주제를 찾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어떤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이 형태의 문제를 보게 되면 출제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그 논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렵게 여겨지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를 이해하다 보면 오히려 이 문제는 그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다는 거야.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쌤 이거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요 그림을 부연 설명하면, 자, 주제문이 있다. 이 주제문이 A라고 하는 화제와 B라는 핵심으로 끝이 났다면 반드시 앞에서 제시했던 것을 받아가야 돼. 영어는 받아간단 말이야. 받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끝에다가 결론 내려야 돼. 그리고 또 이걸 또 받아가, 이렇게. 자, 이걸 받아가죠. 그 다음에 다시 결론. 됐죠? 무슨 말이 되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요소와 강조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맞나? 그러면 모든 영어 단락 구성은 앞쪽 부분은 연결의 기능을 갖고 있고, 뭐지?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죠. 이어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동태나 주어의 자리에 대명사가 많고 또 부사절이 많고 종속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앞쪽 부분은 연결 기능이 강하고, 그럼 뒤쪽은 뭘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를 생각하면 되고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생각하면 돼. 자, 영어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어디로 보내자? 뒤로 갑니다. 그래서 영어는 and weight는 뭐냐면 많은 내용과 and focus라고 그러죠. 초점을 맞춰서 중요한 내용들은 어디에 보내려고 한다? 영어는 끝에 보내려고 하다. 됐지? 그럼 모든 단락의 포커스에 그 문장에서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키워드는 어디에 두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 뒤에. 그래서 뒤쪽에 뭐가 많다? 빈칸이 많아. 빈칸이 왜 뒤쪽에 많으냐? 결국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포커스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 물론 의도적으로 주어 자리에 빈칸을 칠 때는, 봐라, 주어 자리에 빈칸을 칠 때는 화제를 묻는 거야.
화제를.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뒷자리에다가 빈칸을 만들지. 여기에 빈칸을 만드는 거는 핵심을 찾아내라는 뜻이야. 왜? 영어는 중요한 내용은 끝자락에 많으니까. 알겠어?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놓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한번 볼까? 자, 논리적 이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순서 배열, 문장 연결, 문장 삭제가 있는데, 자, 먼저 순서 배열에는 반드시 ABC 문장에서 첫 문장을 읽고 연결 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어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라, 항상 B가 제일 먼저 많이 오고 C, 그 다음 A가 오거든.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찾아버리면 가운데 문장은 자연적으로 순서가 잡히잖아. 그지? 그렇게 찾고, 그 다음 문장 연결인데 원래 제시문이 주어지죠. 그럼 이 제시문을 읽을 때 두 가지로 가야 돼. 첫 번째, 추상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것인지 단어를 보면 되죠. 단어를 보면 그 뜻이 좀 추상화되어 있다. 복수형이 돼 있다. 근데 어를 쓰고 있든지 더를 써서 좀 뭔가 구체적이다. 됐지? 왜? 영어는 항상 자,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된다? 추상적인 것에서 어디로 간다? 구체적인 것으로 가기 때문에 또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항상 각 번호 앞에 주어 동사를 읽어서 연결고리를 찾고, 주로 정답이 어디에? 4번에 많아. 4, 5, 3이 연결에 들어가야 될 자리가 대부분이고, 최근에 2번이 조금씩 나오죠. 그죠? 그지? 그래서 이 4번에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 5번에 넣어보고, 3번에 넣어서 앞뒤 흐름이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 자, 문장 삭제는 주로 앞 문장이 주제문이야. 그래서 그 주제문에서 화제와 핵심을 찾고, 그 다음, 앞에 있는 부분에 동사를 읽어서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후 문장을 연결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답이 4번이었어. 자, 4번을 뺐다. 그럼 4번을 빼고 나면 3번하고 5번이 어떻게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내가 3번이 답이야. 자, 3번을 뺐어. 그러면 3번하고 빼고 나면 4번하고 2번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4번이 제일 많아. 그 다음 3번, 그 다음 5번이 많거든.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선생님이 연결고리 하는데, 연결고리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문법적인 연결고리. 모든 지시어, 모든 단어는 바다가 지금까지 수능은 더를 이용한 녀석이 정말 중요하죠. this, that, the, 대명사, 그리고 전위부사. 이것들은 주로 어디에 온다 했지? 문장 앞부분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의미적인 연결고리야. 의미적이다. 이 말은 항상 영어는 전체를 먼저 얘기하고 추상적인 거 얘기하고 복수적인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거기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학교 얘기했다? 그러면 책상이나 교실이나 그 다음에 의자 이렇게 와야 되거든. 또 같은 단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무조건 붙여야 돼. 예를 들어서 봐. A 이야기하다가 B 이야기하다가 다시 A로 와. 이건 안 좋은 글이야. A 이야기했으면 A를 붙여놔야 돼. 그리고 B, C로 연결해야 돼. 그래서 같은 단어가 이제 아니면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일단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야.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보다는 고리를 먼저 찾아서 이어가는 이런 연습이 중요하다.